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가압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후 해당 사저를 2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김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저를 매입할 당시 자신이 25억 원을 빌려줬고 현재까지 15억 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5억 원을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주하시고 한 달여가 지나서 갑자기 5억 원, 5억 원, 5억 원 그래서 15억 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억 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라고 한 게 저희가 무려 4년을 기다렸습니다. 4년을. 김 씨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10억 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사저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김 씨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사저를 매입할 때 비용을 마련했다는 일부 유튜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유 의원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작진분들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의무심장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지 눈물엔 피눈물 나는 법.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하늘의 이치다. 살면서 억울하지 않았던 때가 있던가? 시간이 진실을 드러내기에 조급할 것도 분할 것도 없다. 굉장히 비분간개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거죠? 자, 일단 가압류가 6일 전에도 예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 10억 원의 가압류가 가세연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어떤 일이냐? 간단히 요약하면 가세연이 필요했던 아니면은 중간에서 유영하가 아닌 박근혜 최측근이 얘기를 했던 과거로 돌아가면 책을 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고록. 인쇄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를 내가 벌어가겠다 또는 그 몫을 줄 테니 출판에 동의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10억 원을 벌었다 7억 원을 벌었다라고 했는데 총 25억 원의 이제 대여금이 필요할 때 15억 원은 실제로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돌려줬고 10억 원은 출판의 대가였다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은 뭐 당연히 가세연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가세연은 그런 사실이 없다. 지금 당장 10억 내놔라라고 하니까 압류 조치까지 하기에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할 것이고 다만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것이 법적 분쟁의 조짐이 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가압류를 통해서 당신의 주장을 일단 가압류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보가 6일 전쯤에 되지 않았겠느냐. 그때 이제 지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좋아져. 누가 사실 이길까요? 박근혜 파리를 엄청 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서 큰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가세연이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공격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뭐 사감이라기보다는 돈 앞에서는 뭐 부모 자식도 없다는 이 세상의 이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놓지 않는 이제 정치의 풍토나 관행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세연은 받을 돈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줄 돈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정치적으로는 오간 표현이겠지만 증거가 있느냐라고 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황으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분명한 것은 25억 원의 대여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니 지금 돈이라도 받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가세연의 판단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네. 은영장 씨가 네. 강용석이 제3자에게 매매한 지분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예. 50%여서 장사의 신이었죠. 네, 장사의 신 은영장 씨가 그리고 김세희 씨 이거를 주동하는 김세희 씨의 월급을 영원으로 하는 임시유통을 예.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예. 가세연 측에서 특히 김세희 씨 측에서 돈이 급하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거의 반인반신처럼 모시던 박근혜한테까지 소위 말해서 좀 과격한 표현을 머리채를 잡으면 돈 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 싶습니다. 방송을 이제 가시연의 김세 기자가 이제 듣게 되면 야 너희들이 또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어쨌든 드러난 상황은 꼴불견이다. 그리고 그렇죠. 사인간에 그런 돈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처리하지 이것이 언론에 노출될 만큼 원래 신뢰도 없이 했느냐라는 것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제발 이런 뉴스 다루기 싫으니까 당사자끼리 알아서 좀 정리를 하라.
누구 편을 들으란 말입니까? 판사도 오죽하면 압류를 하지 않고 가압류 조치를 했겠습니까? 양쪽 일단 다, 그거는 예. 말씀을 드리면 압류는 집행 권한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다툼이 있는 과정이라 소송이 진행되기 전이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사저가 예. 뭐 다른 일단 금전적 관계에 대해서 부채가 없는 상황이고 압류를 하든 압류를 하지 않든 그 행위 자체가 만약에 법적으로 확실하게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하면 왜 뭐 그 재산이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논의를 했던 당사자가 제가 알기로는 유영아 의원이 아니에요. 아, 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실명으로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그 당사자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 출판물에 대해서 본인이 워딩을 통해서 책을 만들어내는 데서는 동의를 했지만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나 협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박근혜 사저에 대해서 이게 가압류권이 행사될 수 있느냐는 것도 이제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 가압류는 그 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재산을 묶어놓는 거기 예. 때문에 본소가 제기되면 여기서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25억을 빌려준 당사자가 저는 그 계약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누구냐고. 박근혜한테 빌려준 겁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AAA 똥땡땡 의원한테 빌려준 아니면 유영아가 거기 당사자인지 그리고 15억 원을 갚았던 것도 방송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면 누가 갚아줬느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본인이 아니었군요. 예, 친동생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정리해서 갚아줬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갚아줄 때 원래 25억 원을 갚아줘야 되는데 실제로 10억 원은 내 권리로 보장돼 있으니까 15억만 갚아주면 된다라고 해서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설이기 때문에 맞다 그렇죠, 확인해봐야죠. 아니다라는 이제 증거 자료가 이제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복잡한 상황인데 왜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은 최초로 이 책을 가셔내서 쓰겠다고 했던 그때 그 마음도 이랬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네. 아무